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물질과 욕망에 대한 집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에 시달립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사고 싶고, 최신 패션과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삶의 기쁨을 느끼기 어렵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탐이라고 부릅니다. 탐은 끝이 없고 만족을 알지 못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물질적 욕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평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탐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지족입니다. 지족은 단순히 적당히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충분함을 알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우리는 물질적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매달 신용카드 청구서를 받고 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어제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제품이 오늘은 필요하다고 느껴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족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충동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지족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명예, 권력 등 다양한 욕망에도 지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넘어 마음이 충분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행복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지족을 실천하며 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지라는 한국 여성은 새로운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구매를 멈춥니다. 그녀는 구매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둘째, 물건을 사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충동적인 소비를 줄입니다. 셋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단순화된 삶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물질적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지족의 가르침은 불교에서 매우 강조되는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탐, 진, 치, 탐욕, 진심,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을 줄이고 충분함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삶의 고통을 줄이고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족은 단순히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는 수행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적 집착뿐 아니라 욕망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까지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족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광고, SNS, 주변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한 번,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의 상태로 충분함을 느껴보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물질적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지족을 실천하고 물질적 탐욕을 극복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징후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민지, 지훈, 혜린, 동우, 수진 등 한국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지족을 실천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족은 물질적 탐욕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필요와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욕망은 끝이 없고 한계를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끝없는 욕망을 탐이라고 부르며 특히 물질적 탐욕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물질적 탐욕은 단순히 돈이나 소유에 대한 욕심을 넘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남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려는 경쟁심, 그리고 소유 자체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집착까지 포함합니다. 이 탐은 끝이 없으며 만족을 알아채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과 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물질적 탐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소비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광고, SNS,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일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단순한 필요를 넘어 소유 그 자체를 목표로 삼게 만들고 결국 삶의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지는 이미 충분한 옷과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지만 친구가 새 명품 가방을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은 합리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에서 발생한 탐욕입니다. 물질적 탐욕은 단순히 소비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산, 집, 차, 그리고 심지어 음식이나 건강과 관련된 과도한 욕망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비싼 차를 원하고,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원할 때, 이는 모두 탐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에 사로잡힌 사람은 만족을 알지 못하며 가진 것을 충분히 즐기지 못합니다. 물질적 탐욕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교심에서 비롯된 욕망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가 새 집을 샀다. 동료가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왔다 등의 소식을 접하면 나도 모르게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탐욕을 강화시키고 이미 충분히 가진 것조차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혜린이라는 한국 여성은 친구가 새 차를 구매했을 때 처음에는 기쁘지 않았지만 곧 마음속에서 나도 더 좋은 차를 사야겠다 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물질적 탐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물질적 탐욕은 단순히 외부적 요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내는 마음 구조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본래 불만족을 느끼기 쉬운 존재이며 마음속의 공허함이나 불안을 채우기 위해 물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은 후 위로를 받기 위해 쇼핑을 하는 행동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을 채우기 위한 탐욕적 행동입니다. 이처럼 탐은 외부적 자극과 내면적 불만족이 결합되어 나타나며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지족을 강조합니다. 지족은 단순히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충분함을 알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소비와 집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물질적 탐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삶에서 어떤 것이 진정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 탐욕은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이미지를 접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가져야 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SNS에서는 친구와 동료들의 삶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은 탐욕을 강화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민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며 불안을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은 물질적 탐욕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를 깨닫지 못하면 삶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물질적 탐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탐욕이 과도하면 환경 파괴, 과소비, 불필요한 경쟁, 사회적 불평등 등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면 사회 전체가 소비와 경쟁으로 압박받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는 다시 개인에게 영향을 미쳐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탐욕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질적 탐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첫째, 끝없는 소유 욕구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둘째, 비교와 경쟁심에서 비롯된 욕망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더 나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셋째, 내적 공허와 불안을 채우기 위한 집착입니다. 넷째, 순간적 쾌락을 추구하는 소비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탐욕의 작용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탐을 이해하고 지족을 실천하면 우리는 물질적 소유와 소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훈이라는 한국 남성은 이미 충분한 재산과 물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족을 실천하며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적 탐욕은 인간의 마음속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며, 외부 환경과 사회적 압력, 개인적 불안이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지족을 실천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탐욕을 정확히 정의하고 그 작용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 깨닫고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탐욕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지족을 실천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지족은 단순히 적게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족은 마음이 충분함을 알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상태, 즉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이러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족은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로 물질적 탐욕을 극복하고 마음의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충분함은 외부적 조건이나 소유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비싼 옷이나 최신 기계를 갖춰야 만족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지족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이미 충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훈이라는 한국 남성은 처음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지만 지족을 실천하면서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제품을 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족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마음이 충분함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는 친구들이 비싼 옷을 입거나 최신 가전제품을 구매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도 충분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을 제공합니다. 지족의 개념은 또한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인간관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하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음의 평화와 휴식에 사용하게 됩니다. 동욱이라는 한국 남성은 직장에서 과도하게 시간을 투자하다가 지족을 실천하면서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들이 하는 일을 따라 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면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지족은 또한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환경에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하면 비교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재는 SNS에서 친구들의 소비와 여행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부러움을 느꼈지만 지족을 배우고 나서는 자신이 가진 삶과 경험의 충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교와 경쟁이 사라지자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행복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지족은 마음의 훈련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족을 실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족은 내면의 탐욕과 집착을 관찰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민지는 쇼핑 충동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물건이 정말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을 이해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반복될수록 지족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족은 또한 감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의 마음은 탐욕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지우는 매일 자신이 가진 것과 경험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큰 돈이나 명품이 없어도 가족, 친구, 건강 등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행복과 충분함을 발견합니다. 감사는 지족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마음의 평화를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삶의 방향과 가치관도 바뀝니다. 더 이상 외부적 인정이나 물질적 소유에 기반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내면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웁니다. 해리는 과거에는 명품과 유행을 쫓았지만 지족을 배우고 나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와 가족과의 시간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지족은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시간을 쓸 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매 순간 자신에게 질문하고 필요와 충분함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석은 쇼핑 전에 항상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하며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지족은 자연스럽게 내면의 습관이 되고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족의 개념은 단순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삶의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와 비교에 노출되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이러한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동욱과 수진, 민지, 지훈, 혜린 모두 각자의 삶에서 지족을 실천하며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족은 물질적 소유와 외부적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충분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족을 통해 우리는 탐욕과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얻고 삶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질적 탐욕을 극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징후는 바로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욕심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하고 마음이 충분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소유나 물질에 의해 자신의 행복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자유가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먼저 소유의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 없는 것을 욕망으로 착각합니다. 민지는 과거에 새로운 가방이나 옷을 사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꼈지만 지족을 실천한 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로운 물건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소비와 소유를 판단할 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흔히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불필요한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며 마음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우는 최신 스마트폰이 나오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이 충분히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구매를 자제했습니다. 그는 외부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교와 경쟁심에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환경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을 느낍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거나 동료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뒤처진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의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해리는 SNS에서 친구들의 소비와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삶에서 충분함과 평화를 느낍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은 큰 평온과 안정감을 줍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또한 소유와 집착이 줄어들면서 마음의 여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불안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더 이상 불필요한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동욱은 과거에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했지만 지족을 실천한 후에는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면서 마음의 자유와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집니다. 탐욕은 큰 것,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작은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지는 하루에 한 번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녀는 큰 돈이나 명품이 없어도 가족과 친구, 건강, 일상 속 작은 즐거움에서 충분함을 느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물질적 욕심을 줄이고 마음의 자유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소비와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적 조건과 물질적 소유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마음의 상태와 내면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지는 과거에는 옷과 액세서리, 최신 기계 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지족을 실천하면서 물질적 소유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삶에서 충분함을 느끼며 물질적 집착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운 상태는 또한 삶의 선택과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순간적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하면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석은 쇼핑 충동을 느끼더라도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고 마음의 안정과 장기적인 만족을 위해 선택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삶 전체의 질을 높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관찰하고 욕망의 근원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필요 없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하면 이러한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민지는 쇼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질문합니다. 이 물건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을 이해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훈련입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주변 환경과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찾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압박으로 인해 욕심과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하면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고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선택합니다. 해리는 친구들이 새 옷을 사고 명품을 구입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평화를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은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자유와 안정감입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장기적인 행복과 내적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욱은 과거에는 순간적 기쁨을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했지만 지족을 실천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내적 행복을 높이는 방식으로 삶을 조절합니다. 결국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우리는 외부 조건과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행복과 자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민지, 지훈, 혜린, 동우, 수진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은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탐욕과 집착이 사라지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수지는 과거에는 친구들이 새 차를 샀거나 비싼 여행을 가면 질투심을 느꼈지만 지족을 실천하면서 친구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것, 새 것, 비싼 것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아침 햇살,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충분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은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운 상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 인간관계, 시간 관리, 자기개발 등 모든 측면에서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삶의 질을 높이고 내적 만족과 행복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지족을 실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진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충분함과 행복을 발견하며
주변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탐욕을 극복하고 지족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징후는 바로 소비와 재정 관리에서 나타나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재정 상황에 따라 행복이나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하면 소비와 재정 관리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충분함을 경험하며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필요 없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며 순간의 쾌락에 마음을 맡깁니다. 민지는 과거 온라인 쇼핑에서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며 나중에 후회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후에는 자신이 구매하는 물건과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지,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녀는 소비를 결정할 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충동보다는 필요와 가치에 따라 선택합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소비까지 줄이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지우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과 건강 관리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지만 필요 없는 명품이나 과도한 외식에는 지출을 줄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마음의 평화까지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예산 관리와 계획적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즉흥적으로 소비하며 재정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계획적인 소비로 안정감을 얻습니다. 동욱은 매달 예산을 세우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며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정적 자유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소비와 재정 관리에서 지족을 실천하면 물질적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빚을 지거나 과도한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절약하며 미래를 대비합니다. 민성은 과거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며 부채에 시달렸지만 지족을 배우고 나서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통제하며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합니다. 그는 재정적 자유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족을 실천하는 사람은 또한 소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욕심에 사로잡혀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하면 무엇이 자신의 삶의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 판단하고 그것에 맞게 소비를 조절합니다. 해리는 여행과 경험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일시적인 명품이나 장식품에는 덜 투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조절함으로써 소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만족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재정적 계획뿐 아니라 소비 습관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을 사면서 후회를 하거나 필요 없는 소비의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의 소비를 관찰하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며 소비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민지는 온라인 쇼핑 전에 항상 이 물건이 내 삶에 진정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물건을 사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훈련이 됩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저축과 투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저축을 소홀히 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로 미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필요한 투자에 집중합니다. 지우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불안감을 줄입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재정적 선택이 삶의 가치와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비와 재정 관리에서 외부적 기준이나 사회적 압박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소비와 재정 관리를 합니다. 동욱은 남들이 하는 소비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게 돈을 사용합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내면의 만족까지 얻습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물질적 집착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흔히 돈과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수제는 과거에는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지만 지족을 배우고 나서는 마음의 안정과 충분함을 느끼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소비와 재정 관리에서 지족을 실천하면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돈과 물질을 통해 남과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기준에 따라 소비하며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민지와 혜리는 친구들이 과도한 소비를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돈과 물건을 통해 행복을 느끼려 하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소소한 소비와 경험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발견합니다. 민석은 매주 작은 취미 활동에 돈을 사용하며 큰 비용 없이도 행복을 느낍니다. 이러한 습관은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마음의 평화를 지속시킵니다. 결국 소비와 재정 관리에서 지족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충분함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훈, 민지, 혜린, 동욱,
수진과 같은 사람들은 소비와 재정 관리에서 지족을 실천함으로써 물질적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징후는 삶의 안정과 만족을 크게 높여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족을 실천하고 물질적 탐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징후는 바로 예와 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물질적 욕망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애착, 그리고 다양한 욕구에도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탐욕을 넘어 지족을 실천하면 우리는 외부적 물질뿐만 아니라 내면의 감정과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애어욕은 불교에서 인간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애는 집착, 사랑과 집착이 뒤섞인 마음이며 욕은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과 욕망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지나친 애와 욕은 오히려 불안과 고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이러한 애와 욕을 관찰하고 그것이 마음을 흔들 때도 중심을 잃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민지는 과거의 연인과의 작은 다툼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렸지만 지족을 실천한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어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간의 욕망에 휩쓸려 행동하고 그 결과 후회를 겪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차나 명품을 사야 한다는 욕망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정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인지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그 욕망을 관찰하며 중심을 잡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애와 욕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애어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의해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 사회적 압력, 친구와 가족의 기대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와 기준을 중심으로 삶을 판단합니다. 해리는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고급 제품을 구매해도 그것이 자신의 행복과 관계없음을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내적 자유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애어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집착과 기대를 줄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민성은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던 과거와 달리 지족을 실천하면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며 주변 사람들과도 건강한 상호작용을 유지합니다. 애어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순간적 쾌락이나 단기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욕망에 따라 즉각적인 만족을 찾고 그 결과 장기적인 행복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지우는 과거에는 새로운 기계나 물건을 통해 순간적 기쁨을 느꼈지만 지족을 실천하면서 장기적 가치와 내적 평화를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통제하고 중심을 잡음으로써 더 깊은 만족과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애어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수지는 자신의 분노, 질투, 불안과 같은 감정을 관찰하며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애와 욕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애와 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선택합니다. 우리는 욕망에 따라 선택할 때 순간적 만족은 얻지만 장기적 행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민지는 쇼핑, 음식,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감정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삶의 질을 높이고 내적 평화와 만족을 지속시킵니다. 애어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작은 즐거움과 감사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 새 것, 눈에 띄는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일상 속 소소한 경험에서도 충분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민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아침 햇살,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애어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또한 재정적, 물질적 욕망과 연결된 감정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돈과 물질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동욱은 과거에는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지만 지족을 실천한 후에는 자신의 내적 상태와 필요를 기준으로 소비하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는 물질적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애어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집착과 욕망이 사라지면 질투, 시기, 경쟁심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해리는 친구들의 성공과 성취를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목표에 집중하며 주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적 평화를 강화하고 인간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어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과 욕망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생기면 즉시 행동하거나 반응하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감정을 인식하고 관찰하며 필요한 행동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민지는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잠시 멈추고 마음을 정리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합니다.
결국 예와 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지족을 실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징후이며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외부적 물질과 관계, 감정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민지, 지훈, 혜린, 동우, 수진과 같은 사람들은 애와 욕에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내적 평화와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징후를 이해하면 우리는 물질적 탐욕과 집착뿐만 아니라 감정과 욕망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족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줄이거나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충분함을 인식하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 행복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충분함에서 비롯됩니다. 지족과 내적 행복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삶의 만족과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을 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내적 행복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려고 경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불만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하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신의 삶과 상태에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해리는 친구들의 소비와 성취를 보면서도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충분함을 느끼며 평화를 경험합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은 내적 행복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지족은 또한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조건에 의해 흔들리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하면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게 되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직장에서의 평가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쉽게 마음이 요동치던 과거와 달리 지족을 실천한 후에는 자신의 기준과 중심을 유지하며 내적 행복을 느낍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족과 내적 행복은 감사의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만족을 느끼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우는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자신이 가진 것과 경험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건강, 가족, 친구, 일상 속 작은 즐거움에서 충분함과 행복을 발견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만족을 증대시키고 내적 행복을 강화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우리는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외부 조건과 물질적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성은 과거에는 새로운 물건과 외부적 평가를 통해 행복을 느끼려 했지만
지족을 실천한 후에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경험하며 마음의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내적 행복의 핵심 기반입니다. 지족과 내적 행복은 삶의 선택과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욕심과 집착에 따라 선택할 때 순간적 만족을 얻지만 장기적 행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장기적인 내적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해리는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을 높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내면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족은 또한 인간관계에서 내적 행복을 강화합니다. 탐욕과 집착이 줄어들면 남과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친구들이 과도한 소비와 성취를 이루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과 목표에 집중하며 행복을 유지합니다. 애어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내적 행복을 제공합니다. 지족과 내적 행복의 관계는 재정 관리와 소비 습관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과도한 소비와 물질적 욕망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필요한 소비만 하고 나머지는 절약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욱은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에만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내적 평화와 행복을 경험합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절약은 마음의 여유와 내적 만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족은 일상에서 작은 순간에도 내적 행복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 높은 성취, 내부적 조건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지는 아침 햇살,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대화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이러한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내적 만족을 형성합니다.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내적 행복을 지속시키는 핵심입니다. 지족과 내적 행복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욕심과 집착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만들지만 지족을 실천하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 충분함을 느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지는 지족을 실천함으로써 소비, 인간관계, 감정에서 자유를 얻고 내적 행복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장기적인 내적 행복을 추구합니다. 순간적 만족과 쾌락보다 내적 평화와 삶의 균형을 우선시합니다. 민석은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의미 있는 경험과 자기 개발에 투자하며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내적 만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지족과 내적 행복은 서로 강화되는 관계입니다. 지족을 실천하면 내적 행복이 증가하고 내적 행복이 강화되면 지족의 실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해리는 내적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이 지족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강화는 삶의 안정과 평화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족을 통해 우리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적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 소비, 인간관계, 감정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속에서 충분함과 행복을 느끼는 능력은 삶 전체의 질을 높입니다. 민지, 지훈, 혜린, 동우, 수진과 같은 사람들은 지족과 내적 행복의 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과 평화를 경험하며 일상 속에서도 깊은 내적 행복을 유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족은 내적 행복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이며 내적 행복은 지족을 실천함으로써 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족을 통해 외부 조건과 물질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속에서 평화와 충분함을 느끼며 내적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족을 실천하고 물질적 욕심과 애와 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징후는 삶의 만족과 평온함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삶의 만족은 단순히 외부적 조건이나 성취, 물질적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일상에서 충분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과 평온함이 증가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일상과 삶의 조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함과 결핍, 주변과의 비교로 인해 삶에서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집니다. 민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경험한 소소한 즐거움,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 일상 속 작은 성취를 떠올리며 만족과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은 외부적 조건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내적 안정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삶의 만족과 평온함이 증가하면 우리는 외부적 스트레스와 압박에 덜 흔들립니다. 직장, 사회적 관계, 재정적 상황 등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이러한 외부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습니다. 해리는 직장에서의 평가나 주변 동료의 경쟁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자신의 업무와 목표에 집중하며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내적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만족과 평온함은 또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과거의 타인과의 비교, 기대, 질투로 인해 갈등과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성취를 질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건강한 거리와 이해를 유지합니다. 민성은 친구와 동료가 성취한 것에 대해 부러워하거나 경쟁심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삶과 목표에 집중하며 평온함을 경험합니다. 이는 내적 만족과 관계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삶의 만족과 평온함이 증가하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며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 못합니다.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며 충분함을 느낍니다. 지우는 미래의 계획과 준비를 하되 지나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즐기며 평온함을 경험합니다. 현재의 충분함을 인식하는 마음은 내적 안정과 삶의 만족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삶의 만족과 평온함이 증가하면 우리는 작은 성취와 경험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나 눈에 띄는 결과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일상 속 소소한 성취와 즐거움에서도 만족을 느낍니다. 수지는 매일 자신이 해낸 일, 소소한 취미, 친구와의 소통에서 작은 행복과 평온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삶 전체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작은 순간에서 행복과 평온을 발견하는 능력은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의 만족과 평온함은 또한 선택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과거의 욕망과 집착에 따라 선택하며 순간적 만족을 추구했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민지는 소비, 인간관계, 자기개발 등 모든 선택에서 자신의 내적 기준과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선택 과정에서도 평온함과 만족을 느낍니다. 내적 기준에 따른 선택은 외부적 압박과 욕망에서 벗어나 삶의 만족과 평온함을 증가시킵니다. 삶의 만족과 평온함이 증가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불안정해지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조절합니다. 동욱은 직장에서의 압박과 재정적 고민에도 마음을 안정시키며 평온함과 만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장기적인 행복과 삶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만족과 평온함은 또한 건강과 신체적 안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신체적 피로와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민지는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휴식, 마음의 안정 유지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내적 평온을 동시에 유지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신체적 건강과 직결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의 만족과 평온함이 증가하면 우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만족하면 타인의 실수와 단점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리는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더 큰 이해와 관용을 보여주며 이러한 태도는 내적 만족과 평온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의 만족과 평온함은 또한 장기적인 행복과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단기적 성취와 외부적 보상에 집중했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장기적인 가치와 행복을 우선시하며 삶을 설계합니다. 수지는 자신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중심으로 행동하며 내적 평온과 만족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는 장기적 행복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삶의 만족과 평온함이 증가하면 우리는 감정과 욕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관찰하며 욕망과 집착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민속은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잠시 멈추고 마음을 정리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중심을 잡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안정과 만족을 지속시키는 핵심입니다. 결국 삶의 만족과 평온함이 증가하는 것은 지족을 실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징후이며, 내적 행복과 안정, 장기적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훈, 민지, 혜린, 동우, 수진과 같은 사람들은 삶의 만족과 평온함을 경험하며 외부적 조건과 관계, 감정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지족과 내적 평온, 삶의 만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족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 평온함 속에서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만족을 느끼면 지족의 실천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마음과 삶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인의 내적 안정과 행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지족을 실천하고 삶의 만족과 평온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섯 번째 징후는 감사와 만족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와 만족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경험하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습관이 됩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내적 행복을 강화하고 삶의 안정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먼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큰 성취나 외부적 보상에서만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일상 속 소소한 것에서도 충분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민지는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가족과 나누는 대화, 직장에서의 작은 성취에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에서 감사와 만족을 느끼는 습관은 내적 행복을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핵심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매일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혜린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자신이 경험한 좋은 일, 감사의 일, 만족스러운 일을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과정은 감사와 만족을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새기는 훈련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만족의 습관이 형성됩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결핍과 부족, 불만족에 집중하며 불행을 느끼지만 감사와 만족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인식합니다. 민석은 하루 일과 중 사소한 성취와 경험에도 감사를 느끼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내적 안정과 행복을 강화합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성취, 관계에서 불만족과 갈등을 느끼기도 하지만 감사와 만족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장점과 도움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지우는 친구와 동료, 가족의 작은 배려와 친절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관계가 깊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감사와 만족은 개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조건과 기대,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지속을 실천하고 감사와 만족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며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지는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와 충분함을 떠올리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러한 습관은 장기적인 내적 평화와 행복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기 존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엄격하거나 불만족을 느끼지만 감사와 만족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장점, 노력, 성장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유지합니다. 해리는 자신이 오늘 한 일, 노력한 과정, 성장한 부분을 돌아보며 감사와 만족을 느낍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내적 안정과 행복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일상의 선택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조건과 욕망에 따라 선택하지만 감사와 만족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필요와 가치, 감사와 만족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동욱은 소비, 인간관계, 자기개발 등 모든 선택에서 감사와 만족을 고려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또한 내적 성장과 자기개발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집착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집중하기 쉽지만 감사와 만족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를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하며 배우고 성장합니다. 민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며 내적 만족을 유지합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장기적인 행복과 삶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순간적 만족과 쾌락이 아닌 일상 속 감사와 충분함을 느끼는 습관은 삶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제공합니다. 수지는 매일 자신이 감사한 것과 만족스러운 일을 떠올리며
삶에서 의미 있는 목표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내적 평화와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물질적, 감정적, 관계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조건과 소유, 인간관계, 감정에 의해 만족과 행복을 평가하지만 감사와 만족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내면에서 충분함을 인식하며 삶을 평가합니다. 민지, 지훈, 혜린, 동우, 수지는 모두 이러한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내적 평화와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반복적인 실천과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되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전체에서 감사와 만족을 느끼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민석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만족을 떠올리는 루틴을 만들고 이를 통해 마음속 충분함과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결국 감사와 만족의 습관 형성은 지속을 실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징후이며 내적 행복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훈, 민지, 혜린, 동우, 수진과 같은 사람들은 감사와 만족의 습관을 통해 삶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며 내적 행복과 안정,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와 만족의 습관은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사고방식이며 지속과 내적 행복의 상호 강화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외부 조건과 환경, 인간관계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속에서 충분함과 행복을 발견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속을 실천하고 삶의 만족과 감사, 내적 평온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6번째 징후는 자발적 나눔과 이타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눔과 봉사를 외부의 요구나 규범 혹은 보상으로 행하기 쉽지만 지속을 실천한 사람은 마음의 충분함과 평온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나눔과 이타적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삶의 의미와 내적 행복을 더욱 깊게 강화합니다. 자발적 나눔과 이타적 행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속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친구나 동료에게 나누며 그들이 성장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며 행복과 만족을 느낍니다. 이러한 작은 나눔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 충분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반복될수록 습관화되어 내적 행복을 강화합니다. 자발적 나눔은 물질적, 정서적, 시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만 나눔을 생각하지만 지속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 경험, 지식, 마음까지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혜린은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에게도 내적 평화와 만족을 가져오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자발적 나눔과 이타적 행동은 감정적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탐욕과 집착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외부 조건에 의존했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내적 충분함을 기반으로 남을 돕습니다. 민성은 친구의 어려움을 보며 마음속 충분함과 평온함을 떠올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감정의 긍정적 순환을 만들어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타적 행동은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경쟁과 비교, 질투로 인해 관계에서 갈등을 겪지만, 자발적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습니다. 동욱은 직장에서 동료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동료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협력이 원활해집니다. 나눔은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와 만족을 강화합니다. 자발적 나눔과 이타적 행동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적 보상이나 성취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남을 돕고 나누는 경험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민지는 지역 사회에서의 봉사와 친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이는 내적 만족과 행복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자발적 나눔은 또한 자기 성찰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해리는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 관리, 인내심, 이해심을 배우고 성장하며, 이러한 경험이 내적 행복과 평온을 강화합니다. 나눔은 단순한 이타적 행동을 넘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자발적 나눔과 이타적 행동은 반복과 습관을 통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습관화되면 삶 전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민지는 매주 시간을 정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내적 행복과 만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지족의 심화와 내적 평온의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나눔과 이타적 행동은 또한 사회적 책임감과 연대감을 강화합니다.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며 기여합니다. 동욱은 지역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친구와 동료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며 이러한 경험이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눔은 개인적 만족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자발적 나눔과 이타적 행동은 감사와 만족의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움을 주거나 나누는 행위를 단순한 의무나 규범으로 여길 수 있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마음속 충분함과 평온함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을 경험합니다.
민지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며 이를 통해 내적 행복과 평온함을 강화합니다. 감사와 나눔은 서로 강화되며 삶의 질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자발적 나눔과 이타적 행동은 내적 안정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탐욕과 집착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을 제한했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나눔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내적 행복을 확장합니다. 수든 친구나 지역 사회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 충분함과 평온을 확인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자발적 나눔과 이타적 행동은 삶의 장기적 목표와 연결됩니다. 단순히 순간적 만족이나 외부적 보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민석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 경험을 남과 나누며 이를 통해 삶의 장기적 의미와 목표를 성취하고 내적 평온과 행복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고 내적 안정과 만족을 강화합니다. 자발적 나눔과 이타적 행동은 물질적, 감정적,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만 지족을 실천한 사람은 내면의 충분함을 기반으로 남과 나누며 이를 통해 내적 행복과 평온, 삶의 만족을 동시에 누립니다. 민지, 지훈, 혜린, 동우, 수지는 모두 이러한 행동을 통해 삶의 질과 의미,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결국 자발적 나눔과 이타적 행동의 증가는 지족을 실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6번째 징후이며 내적 행복, 삶의 만족, 평온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훈, 민지, 혜린, 동우, 수진과 같은 사람들은 나눔과 이타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주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내적 평화와 행복을 확장합니다. 자발적 나눔과 이타적 행동은 지족과 내적 행복, 감사와 만족의 습관과 상호작용하며 삶 전체에서 지속적인 내적 성장과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며 마음속 충분함과 평온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외부 조건과 관계, 감정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깊은 내적 만족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